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는 송라이터 데이버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못하는 데이브니어입니다. 뭐야. 갑자기 왜 스탠스를 바꿨어? 그냥 히트곡 제조기는 좀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밀고 가야죠, 계속. 알게 뭐야.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마른 장작, 연애지상주의자, 우리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보기 좋을 만큼 때 묻은 남자, 김 선생입니다. 네. 보기 좋을 만큼 때 묻은 남자. 네, 저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네. 자, 김프로쇼 파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오. 네, 작년에 저희가 주주총회 공개 방송이었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얼마나 왔죠? 토요일 날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한 그래도 40명 오셨나요? 더 오셨죠. 그래요? 좀 더우셨다고 인산인해를 이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얘기야, 지금. 하긴 내가 너무 팩트에 저기 돼 있어가지고. 약간 경찰 추산이야, 지금 말하는 게. 주최 추산으로 해. 네, 경찰 추산으로 한 40, 5, 6명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2만 명 오셨네. 2만 명. 통이 작아. 수줍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공중파물이 안 빠져서 그래요. 좀 불려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김프로쇼, 컨셉이 어떻게 될지, 날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야외 공연장이 낙원상가 4층에, 네. 그 야외 공연장이 있어요. 인조잔디 깔려가지고 옥상에, 이렇게 예쁜 공연장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서, 이제 저기 또 이렇게 나뭇잎도 좀 붙이고, 네.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작년에 혹시 오신 예뻐요? 분들은, 네. 작년에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와보시면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더 멋있어졌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번 뭘 좀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티를 하면. 기획을 조금만 더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제가 보니까 네. 김프로쇼 청취자랑 시네마스터 청취자랑 똑같아요. 반전을 겹쳐.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방송을 만들기도 하고 황대리 배감독 또 나름 팬들도 많잖아. 많죠. 많지. 그래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한 2-3시간짜리 우리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인상적인 댓글 혹시 지난번에 소개 못 드린 게 있으면 하나 좀 읽어볼까요? 네. YSH님. 저 이분 좋아합니다. 예. 김 선생님 대선 포스터 분석 너무 좋아요.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져요. 옳게 보셨습니다. 네. 포에버 모어님께서 요즘에 한글로 바꾸셨던데. 네. 김프로님, 김용민 씨에게 더럽혀지셨나? 그때는 김용민 씨가 해보라고 해도 욕을 못 하시더니, 때묻히는 중이신가? 네, 저 친구 욕 잘합니다. 방송이라고 안 하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기자들은 제가 겪어보니까 기자들의 한 95% 이상, 95% 이상은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손석희 욕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석희 이번 사석에서나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입이 거른 편이에요. 이야, 근데 그게 막 사람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약간 좀 그래요. 그런 언론계 그런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욕하려면 막 찰지게 할 수 있거든요. 야, 지금 막 나왔어. 막 나오려고 했어. 욕이 없으면 버틸 수 없어. 이거 그냥 찰지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기자 되기 전에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욕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김프로 기자 되기 전에는 거의 욕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자가 되고 나서는 저도 그렇지만 언론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험하잖아. 환경이 험하고 그리고 욕을 하면서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고 기싸움도 많이 하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경쟁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만 다녀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거를 달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기자들은 매일매일이거든요. 매일 기사를 물 먹었다고 표현하는데 특종을 놓친 게 있는지 보고 특종을 놓쳤으면 그거 막 욕먹으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나도 뭔가를 새 거 해야 되니까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무슨 새로운 일이 터질까 터지면 또 막 달려가고 휴일 없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약간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말한 대로 특종을 놓쳤다 그러면 데스크한테 엄청 욕먹잖아요. 욕먹죠. 네. 욕을 매일 들으니까. 그렇죠. 들으니까 나도 늘지. 근데 이게 합리적인 욕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먹다 보면 가끔 아이씨 이거 내한테 이거는 좀 아니잖아 싶은 것도 사실은 많이 먹거든요. 근데 뭐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게 이제 욕하면서 담는다고
뭐 좀 묻어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또 그렇다. TV 보다가 보면 대검이나 이런 데 사람들 출두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최순실 온다 이럴 때 그 프레스라인 안 지켜주고 막 무너지고 난리 나잖아. 네. 기자들 막 수백 명 몰려 있고. 네. 그럼 내가 미리 잡아놨던 데를 딴 놈이 치고 들어가지 이러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냥 쌍욕 나오지 않아? 야대공동 나오죠. 그러니까 그 그거는 장면만 이제 봐도 취재 기자들하고 사진 기자들하고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사진 카메라 기자가 그때 나름대로 사진 기자는 또 사진 기자대로 나름의 그 선후배 뭐 이런 게 있고 또 촬영 기자들은 촬영 기자대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현장에 와서 물론 거기는 먼저 온 사람 순이에요. 딱 먼저 와서 자리를 삼각대를 딱 세우면 그 자리는 자기 거거든.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몰리면 취재 기자들이 앞에서 마이크 이제 이렇게 들고 하느라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막 난리 나죠. 앉아! 막 그래서 야! 거기 앉아! 막 그러면서 막 사람 들어오면 우병우 옆에다가 막 핸드폰 갖다 대고 막 하잖아. 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앉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무너지면 나중에 쌍욕하고 막 나중에 막 싸우고 난리 나요. 성격 좋은 사람도 거기 30분만 있으면 바로 그냥 욕쟁이 할머니 될 것 같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방 씩 지나가니까 최대한 많이 뭔가를 건져야 되는데 장난 아니에요. 여튼 하여튼 저 사람 욕 잘한다. 욕을 제가 네. 뭐 못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야. 슬프고 슬픈님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브니어 억울해하는 게 왜 이리 재밌는지 크크크크크 성격이 참 계란찜 같으시네요 크크크크. 계란찜. 네. 김 선생은 마성의 콘치즈, 김 프로는 갓 뜯은 새우깡. 갓 뜯은 새우깡은 뭐지? 뭔가 바삭바삭한가? 하면서 이렇게 탁탁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서는 약간 연애하고 싶은 남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뭐 묘하게 연애하고 싶은 남자. 끌리는 사람. 그렇지. 우리 또 연애지상주의자니까. 나 한 연애 진짜 못해가지고. 결혼한 게 신기해. 에이, 거짓말. 진짜로. 연애 또 왜 그래? 안 속아. 마성의 콘치즈 감사합니다. 네. 콘치즈가 또 한 번 뜯으면 끝까지 먹어야 돼. 남길 수가 없어. 근데 계란찜은 뭐야? 계란찜이요. 굉장히 푸들푸들하면서 쉽게 망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 잘 받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야, 우리 딸내미가 계란찜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계란찜 같은 남자. 야, 그건 참 처음 들어봐요. 그러게요. 무슨 의도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슬프고 슬픈 님. 본인이 남기면 재미없잖아. 좋지. 본인 나중에 정답을 찍어주시고 네. 다른 분들이 좀 남겨주세요. 계란찜 같은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냐? 그러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너무 저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계란찜 같은 남자라고 데이브니어를 칭했는데 네. 도대체 요거는 어떤 느낌의 남자인 것이냐? 네. 저희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쵸. 댓글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네. 여성들의 상상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 파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프로쇼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뭐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멘트부터 시작해서 라디오에서 중간중간 들으신 거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녹음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브릿지로 딱 나오면서 피아노걸 2입니다. 그렇게 본인 이름이 딱 나오는 그런 거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독일 사는 피아노 걸입니다. 뭐 이런 거. 야. 본인의 개성을 좀 담으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댓글로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데 꼭 거기 적혀 있는 거 말고 뭔가 기발하게 뭔가 이렇게 막 하시면 하여튼 다 담아가지고 제가 예쁘게 편집해서 넣어드릴게요. 브릿지로. 하여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내주십시오. 공지사항 하나만 더요. 5월 13일 토요일 날 저녁에 비긴 어게인. 비긴하게. 여기 낙원상가 야외 공연장에서 밤 8시에 헤드폰 끼고 그 인조잔디 위에서 분위기 좋아요. 맥주 한 잔 까면서. 나는 진짜 비긴 어게인 다시 보고 싶은 영화인데 요새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극장에서. 그렇죠. 그냥 한다고도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야외에서 헤드폰 쓰고 맥주까지 완벽한데. 괜찮죠. 네. 진짜 분위기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그거는 팟빵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예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굴 데리고 와야 되나? 나 참. 씨양.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이제 뉴스농장 저희가 뉴스농장.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번 맥주는 저희가 거품기를 하나 받았어요. 야, 거품기. 시즌 1 때 잠깐 깜짝 출연해 주시는 우리 남궁현 씨께서 남궁현님. 드러머님. 거품기를 하나
주셔가지고. 쾌척하셨네. 되게 뭐 생긴 것도 멋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664 불량을 한번 저 거품기에 넣고 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린 뭐 이제 뭐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쭉 맥주이면서 종류도 한두 개도 아니고 세 개야 이제. 아이, 뭐, 네,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송민순 관련해서 그 옛날에 홍준표 씨가 왜 도대체 57분 사퇴를 했을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네네. 도대체 송민순 저 양반은 나와서 왜 폭로를 한 것이며 나도 궁금해. 또 왜 논란을 저렇게 막 유승민은 계속 그걸 또 까대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것이며. 나는 송민순이 왜 나왔는지 약간 짚히는 데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요? 좀 이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오케이.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억울해 하는데 뭔가 억울해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치. 그 도대체 잘못한 건가? 왜 그런 확인해 거지? 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또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해주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문제인 거냐. 김프로쇼야. 이래서 김프로. 그래서 요것만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송민순 논란을 한 방에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 지지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들으시려나?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도 팩트는 알고 뭘 해야 되니까. 찬성하든 반대하든 내용은 네. 알아야죠. 아니 저는 북한 인권 결의안 이거 자체가 뭐냐를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나도 몰라. 이게 뭐냐면 유엔에서 2003년에 처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원회, 현재는 지금 인권이사회인데 네. 그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처음으로 이제 채택을 한 건데 뭐냐면 그 인권 침해, 뭐 탈북민, 납북자, 납치, 뭐 하는 거. 식량 뭐 이런 거, 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뭔가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네. 결의 주도를 누가 했냐면 EU가 했어요. 유럽연합. 네, EU가 이걸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런 거 실상도 좀 알리고 국제사회가 우리가 이런 걸 채택했다라고 네. 하면 좀 주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압박을 좀 해가지고 이런 실상을 좀 많이 알리고 뭐 이래서 좀 이걸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2003년에 시작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북한 인권결의 공동 제안국으로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2008년이 MB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6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 때는 아마 찬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이 근데 2007년 사안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007년 사안이에요. 근데 2006년에는 그때 핵실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사일 발사가 한 번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찬성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한다는 얘기는 욕한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들 죽여버리겠다. 욕 잘하네. 이제 북한 애들이 나쁘니까 얘 나쁘다.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야 얘는 나빠라고 욕을 하는 거에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나는 얘네들 욕 안 할 거야. 쟤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거든? 지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나는 몰라. 뭐 신경 안 써. 니들 일이나 잘해, 것들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욕 잘하네.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한다는 얘기는 네. 사람들하고 같이 북한을 욕하고 압박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얘기는 북한 편을 들겠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인권을 막 말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모르게 기권. 나는 뭐 찬성도 반대도 안 할래요. 이렇게 기권을 하는 게 있는데 2007년에 우리가 이제 기권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가서 김정일 만나고 오고 남북 정상회담 네, 있었죠.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총리회담 있고 뭐 무슨 회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막 왔다 갔다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고수하고 있고 뭐 북한하고 관계가 또 막 이제 나름대로 급물살을 타서 좋을 때니까 네. 이거를 작년에는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하고 했으니까 그 분위기에 타가지고 찬성을 한 건데 이거를 또 찬성을 하자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월 15일 날 만나가지고 안보정책 조정회의라는 데서 이제 정식으로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통일부하고 외교부하고 이게 다른 거죠. 입장이. 왜냐하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자기들이 가서 만나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 욕을 막 대놓고 이렇게 정색하면서 하면
뭐야? 그럼 다 결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통일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고, 근데 송민순 장관이 그때 이제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미리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이쪽에다가 우리 찬성할게라고 했구나. 우리 작년처럼 찬성할 거야라고 얘기를 다 해버렸어. 대외적으로도 발표를 해버렸어. 오케이. 그게 난리가 난 거지. 야, 그걸 왜 네가 정해? 우리가 가서 찬성할지 말지는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가서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회의해가지고 결과를 내야지. 왜 그걸 네가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1월 15일 날 이제 안보정책 조정 회의를 할 때 다 별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통일부는 이게 무슨 이런 게 어딨어. 화가 나서 들어갔고 국정원도 뭐 비슷했고 이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이제 이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 내가 찬성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서 회의를 해보니 송민순 본인만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기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배석자들은 다 기권. 기권이 낫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장수도 있었거든요. 김장수. 그치. 근데 이제 김장수는 그때 송민순이 책에 빙하는 움직인다 책 내가 이번에 책 샀잖아. 이거 하려고? 3만 원이나. 사서 읽어봤어. 여러분 후원해주세요. 그래서 김장수는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 송민순이 뭐라고 써있냐면 김장수는 그때 의견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김장수가 그 뒤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잖아요. 있었지. 그러니까 뒤늦게 뭐라고 이 책을 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찬성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 반대하거나 기권한다는 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야 나도 그때 찬성했었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고. 같은 기회주의자. 근데 어쨌든 그래놓고 나서 11월 16일 날 대통령이 다 불러 모아요. 막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기권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리를 했어. 이번에는 그냥 저 통일부 의견을 따라서 기권을 합시다. 결론을 이제 내린 거지. 그랬더니 본인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송민순 장관은? 송민순 장관이. 그래가지고 본인이 장문의 편지를 써요. 직접 친서로. 대통령한테? 네. 그래서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상소문을 쓸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쓰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상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본인은 뭐 그럴 수 있지. 다 반대하고 대통령도 이제 결론을 냈는데 본인은 긴 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또 전달을 했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 아니, 외교장관이 이렇게까지 하니, 이게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상 이걸 그냥 깔아뭉개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좀 면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불러.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뭐 오마이뉴스 기사에 나오기는 본인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북한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찬성을 해도 된다 하더라.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 안 삼는다고 하니까 찬성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송이. 자기가 이러저러 확인해보니 북한의 의견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다? 네, 심하지 않다. 그때는 보니까 모든 라인에 다 있었대요. 국정원도 연락하는 끈이 있고, 뭐 여기 통일부에서도 연락하는 그 선이 있고, 외교부도 외교부 나름대로 뭐 선이 있고, 확인해보니 괜찮다. 북한 물어봅시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물어봐. 그건 이제 나중에, 최근에 나온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얘기고, 송민순 장관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그때 당시 비서실장이 그러면 북한에 일단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김만복 국정원장도 북한의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전통문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야 니네 여기 찬성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는 의견이 내려왔다는 거지. 이제 요렇게까지 얘기를 한 게 자기 자서전에 작년 10월에 책을 처음 냈거든요. 10월 7일 날. 근데 책을 이렇게 내니까 온갖 언론들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거를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고 했다는 거. 당연히 북한에서는 반대하라고 했겠지. 근데 결과도 보니까 기권을 했네? 그래? 그러면 이거를 할지 말지를 북한한테 물어보고 했다는 거야? 라고 작년 10월에 한번 대대적으로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되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북한에 결제받았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뭔 결제를 받아. 하여튼 말 만들기 참 잘해. 그러니까 핵심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한테 물어보고 결의안을 기권할 건지를 결정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건데 당시 새누리당은 난리가 났지. 그래서 뭐 정부가 북한하고 내통을 했다.
이건 명백한 종북이다. 북한한테 막 결제를 받았다. 이걸 또 종편에서 받았으면서 막 우리 생지랄을 했지 또. 썰전에 나오시는 우리 전원책 오빠는 또 막 북한에 결제 받았다고 막 네, 난리를 쳤거든요. 네, 송민순 회고록 사태에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북한에게 뭐 의견을 물었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 결재를 받고 유엔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결의안 이 표결에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법, 유엔에서 하는 북한 인권법, 그게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거든요. 네. 예, 여기에 이 김정일이 결재를 막고 했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뭐 통보니 의견 물으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이 2003년부터잖아요. 설마 결재받고 갔겠습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묻는다는 게 결재받는 거죠. 묻는다는 게 결재받는 거잖아요. 10월 7일 날 이 빙하는 움직인 날 발간하니까 언론들이 이걸 받아쓰고 대선이 1년 앞둔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막 불거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회고록으로 이제 막 공방이 막 불거진 거지. 그러니까 종편에서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이재정 김만복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공방으로 처리해. 얘는 이렇게 주장하고 얘는 아니라 하고 와 이렇게 시끄럽다. 공방으로 처리하니까 누가 보기에는 그냥 또 뭐 북한에다 뭐 했나보다 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난리가 난 거지. 왜 은폐하려고 하냐. 그런 식으로 뭉개지 마라.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근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말 했어. 바꾸냐. 말을 왜 바꾸냐 하면서 이제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난리를 친 건데 홍익표 의원이라고 지금은 의원인데 그때는 이제 그 이재정 장관, 통일부 장관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제 나름대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세하게 그런 걸 다 얘기하고 유야무야 그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요. 뭐 파파이스 나와가지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군데 나와서 얘기를 해서 한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결재를 받은 거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스르륵 묻혀서 끝났거든요. 근데 4월 20일 날 갑자기 중앙일보가 단독을 합니다. 송민순 본인의 수첩 메모를 공개를 하면서 북한의 전통문도 같이 공개를 해요. 이때는 그냥 주장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4월 20일에는 갑자기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또 한 번 딱 난리가 난 거예요. 송민순 본인 메모가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 이 메모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거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따옴표하고 물어보자고 해서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제가 어떻게 물음표하고 말없이 퇴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메모를 쭉 써놓은 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묻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어봤다. 문재인이 물어보자고 해서 이걸 물어봤다라는 걸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송민순 장관이 하도 그러니까 그럼 찬성을 던지고 찬성표를 던진 다음에 송 장관을 자를까 이거 여기까지도 고민을 했었대요. 실제로는 이게 팩트예요. 뭐 예. 그런 얘기가 뭐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중론은 기권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도 그때는 그 문재인 그때는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찬성이었대요. 이게 이제 인권 관련된 문제니까. 그러다가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 안보 관련 회의는 주제가 안보실장이거든요. 비서실장이 아니고. 그 비서실장은 그냥 배석만 해 있는 사람이라 네. 얘기를 쭉 들어보고는 기권으로 입장을 이제 바꿔서 기권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이제 메모를 공개하고 북한에서 온 전통문 막 무시무시한 얘기 막 써 있거든요. 뭐 좌시하지 않겠다. 어쩌고 막 써 있으니까 이런 게 내려왔다. 마치 나의 주간 돼지 엄마 같은. 그렇지.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돌려까지도 않았어. 정면을 깠어.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막 얘기를 이제 막 하니까 이거 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배석해 있던 다른 사람의 메모를 공개했어. 아하. 그 박선원 통일 외교안보 전략비서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계속 깨알같이 적었던 거예요. 그 빡빡한 한바닥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 그러니까 16일 날 그냥 기권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도 18일 날 19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상소를 올리는 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북한의 의중이나 한번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 거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를 좀 의중을 떠봐야 되니까 찬성으로 정해진 것처럼 슬쩍.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좀 초식을 써가지고 이걸 슬쩍 한번 전통문을 보내보면 어떠냐. 그래서 떠서 한번 반응을 좀 보자. 해가지고는 국정원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보내가지고 전통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결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렇지. 이거는 어쨌든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야 이거 찬성할까 기권할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찬성으로 정한 것처럼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 되니까 우리는 기권하는 게 낫겠어. 라고 이제 원래 정했던 거를 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민순 장관 회고록의 야만은 거기 책에는 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발표했을 때 북한한테 물어보고 그것도 문재인 실장이 물어보자고 해서 물어보고 우리가 기권을 했다. 나는 계속 찬성하자고 했는데 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유야무야 공방으로 넘어가다가 이번에 문재인이 물어봤다라는 거가 자기 딱 수첩에 적혀있는 수첩과 전통문을 딱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한바탕 난리가 나서 계속 유승민 후보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은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렇지. 근데 뭔가 그냥만 보면 뭐 북한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불리한 거예요. 근데 4월 23일 날 메모가 공개가 한번 됐잖아요. 그리고는 문 캠프에서 명예훼손하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또 그게 전통문이 청와대 기록이니까 대통령 기록법 관리법상 위반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송민순을. 그렇지. 네. 그랬더니 또 이제 막 거기다가 뭐 고발을 하고 협박을 하냐고 뭐 정치 보복이라는 막 그러다가 오마이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당시에 북한에다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한 거는 정작 본인이었다는 거야. 송민순 본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현정 아침에 하는 뉴스쇼에서 CBS, 네, 뭐라 그랬냐면 송민순한테 접촉을 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아직 방송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저희가 송민순 전 장관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어제부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했습니다만 아직 방송 출연해서 입장을 밝힐 준비는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인터뷰 가능한 때 모시도록 하지요. 저도 필요하면 또 다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송 인터뷰는 안 나오고 이재정 장관이 막 팔딱팔딱 뛰는 내용만 나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결국 4월 24일 날 본인이 북한대학교 대학원 총장직을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발 접은 거죠.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지난번 토론,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을 지금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JTBC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지난번만큼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치고 나오면 본인들이 불리하다는 거를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지. 그게 아닌 걸 알았던 거지. 김프로 설명 들으면서 결국에는 종합해보면 쟁점은 문재인 실장이 북한의 의중을 뭐가 됐든 간에 체크해보자라는 그 사람 얘기를 그 사람이 했냐 안 했냐인데. 그치. 그죠? 그걸 결국 문재인이 한 것도 아니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송민순 본인이 한 거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재인이 그렇게 지금이야.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 게 김기춘을 생각하잖아. 비서실장 하니까 막 전횡을 다 휘두르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각자 맡겨진 역할에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무자들이 회의를 주재하는 시대였잖아요. 참여정부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비서실장의 역할이 없었어요. 옆에서 듣는 거지 뭐.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안보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키는 안보실장이 쥐고 하고 문재인은 그냥 배석만 해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이렇지도 않고 본인이 어쨌든 상황을 전달해야 되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 회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11월 15일 날은 대통령 배석 회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실무단에서 할 때 이게 전달은 돼야 되니까 배석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석하고 16일 날 같이 있을 때도 배석하고 배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찬성을 하다가 다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권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냥 그러면 나도 기권을 하는 게 맞겠어 해서 기권을 한 거고 이걸 부득불 계속 북한이 괜찮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괜찮더라 북한을 확인해 봅시다
뭐 이래가지고 전통문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북한에 보낸 전통문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서 전통문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좌시하지 않겠다. 여기 내려온 게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얘들이 이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내려왔느냐. 새누리당이나 뭐 다른 지금 결재를 받고 물어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국정원이 보낸 전통문 하나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그렇죠. 여기 말대로 찬성이라고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면서 뭔가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그냥 보낸 것인지 아니 진짜로 대놓고 물어봤는지 국정원이 보낸 전통문 하나 공개하면 깔끔히 끝난다. 공개해라. 근데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군불만 지피면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궁시렁 하고 이러니 토론에 나와가지고는 계속 하니까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계속 팩트만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 사실이 아니고 뭐 책임지셔야 돼 이런 얘기만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송민순이 도대체 이걸 왜? 나도 그게 궁금해. 왜 회고록에다가 그런 일까지 벌였을까? 게다가 팩트를 왜곡해야 가면서까지. 그쵸. 왜 그랬을까? 굳이.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내가 말한 되도 않는 북풍 중에 이제 하나인데 나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삐져서 아마도 그 전에 반기문 총장이 그러니까 유엔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밀었잖아요. 자기가 될 거라고 되게 기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근데 거기서 뭔가 안전거에 대한 앙심 이런 게 아닐까. 몰라 이건. 이게 또 이제 잘 삐지는 사람은 삐지는 사람 마음 알거든. 그럼 신뢰도가 상당히 높네. 맞춘 거야? 근데 반기문 씨가 유엔 총장이 된 건 노무현 정부 중반이고 송민순 장관은 그 이후에 외무장관이잖아. 그렇지.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노무현 북에서 오셨어요 혹시? 큰일 났다. 되게 이렇게 뭐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되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만 해도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도 그렇고 무슨 육자회담이니 사자회담이니 되게 자기가 송민순이 한 역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우리나라 외교에서 내가 정말 빠질 수 없는 어떤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자기 끝은 외교부 장관하고 이런 데서 끝은 사실은 그런 명예를 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 왜 내가 아니고 반기문이었나. 이런 거야?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좀 그런 게. 5번가? 맨 처음에 이제 홍석현을 처음에는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뭐 안 되면서 이제 반기문이 된 거라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뭐 장관이기도 했고 하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데이브니어의 그 지나친 감수성. 내가 인권 감수성에 강하거든.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송민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봐야 될 텐데 이 사람 입장에 빙의해서 이해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1948년생이에요. 진짜 안 궁금하지 한번 들어봅시다. 마산 고등학교 출신이야. 네. 서울대 동문과 나오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독일, 인도, 미국, 싱가포르 뭐 이런 데서 이제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나름 잘 나갔어요. 외교부 안보과장, 북미국장, 폴란드 대사도 하고,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이런 거 하고 이제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간 엘리트인 거죠. 외교부에서는 아무튼 잘 나갔던 사람이고, 소파를 개정하는 과정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뭐 육자회담 이런 데 이제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뭐 열심히 잘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을 하고, 2006년 다 했네. 네,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정부 마지막 때까지 딱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육자회담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막 하던 사람이라, 그리고는 2008년에 나와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얘기한 대로 민주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민주당에서 이제 나름 비례대표를 받아가지고 쭉 이제 그거를 했는데 19대 국회 때 공천을 못 받아. 지역구에. 못 받았어.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을 한 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공천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2012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에는 일단 하고 2012년에 19대 때 공천을 못 받은 게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저의 정말 100% 소설입니다. 제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송민순이라면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찾아본 건데 이때가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까지 터질 줄은 몰랐어요. 태블릿 PC가 발견되기 전이에요. 태블릿 PC는 10월 말에 발견됐거든요. 근데 요때만 해도 이제 10월 7일 날 일쇄를 냈으니까. 네, 기억나요. 그때 그러면서 막 최순실 이런 거 터지기 전에 그게 되게 컸었거든. 그쵸. 회고록 논란이. 그게 무슨 이게 2대 뭐에서 학생들이 뭐 시위하고 뭐 요 정도였던 거예요. 안민석이 이제 얘기하고 그 뒤에 막 2대에서 난리 나고 무슨 뭐 홍만편이 막 이런 사람들 시끄럽고. 그렇죠. 딱 그 정도. 근데 뭐 계속 사실이 아니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받아치던 때여서 10월 초에는 대선이 1년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때 급부상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반기문이야. 그러니까 이때 반기문이 여권에서 이제 반기문을 뭐 뭐래주나 뭐라 하지 이럴 귀국을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을 때였고 이때 논란이 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요. 그 책을 보면 책은 어차피 자서전이니까 자서전은 다 자기 잘했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뭐 객관적으로 쓰겠어? 다 이제 기억이나 뭐 이런 것도 윤색을 하죠. 본인 꼭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서전. 아니 뭐 전두환도 자서전에 자기 떳떳하다 쓰는 판에. 그러니까 돼지발전제도 자랑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서전인 거를 감안하면 뭐 일부 기억이 왜곡되고 팩트가 틀리고 한 건 그럴 수 있다. 뭐 자서전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만큼 외교적으로 또 나름 엘리트니까 쭉 열심히 공을 세워서 성과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정리해서 썼는데 이거를 팩트를 가지고 이제 막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약간 자기가 이제는 뭐 북한대학교 총장 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자기의 쭉 잘했던 팩트였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반기문이 돌아오는 상황이기도 한데다가 뭐 이제 약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막 결제를 받고 했다는 등 뭐 이런 게 아닌 걸 본인이 알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내 뜻이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최순실 건을 덮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한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본인의 나중을 봤을 때 반기문이 돌아와가지고 뭔가 되는 판에 자기의 이게 그렇게 나쁘게 쓰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소설을 써보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4월 20일 날 그러면 자기 수첩은 왜 공개한 거냐. 그러니까.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맞아. 한번 공방해가지고 그냥 논란으로 지나갔는데 자기 수첩하고 전통문까지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거를 까면서까지 도대체 여기를 왜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나도. 이거는 삐짐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보자. 나를 넘어서네 이건.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2008년에 공천을 누가 했을까? 그때 당시에 통합민주당으로 나왔거든. 대표가 손학규야. 손학규한테 본인이 공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 근데 지금 손학규 선대위원장이잖아. 그러네. 선대본부장이에요? 위원장이에요? 공동선대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2008년에 자기 18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4번 꽂아준 사람이 손학규라고 봐도 뭐 무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게 대선을 2, 3주 앞둔 상황에서 자기의 메모로 문 실장이 확인해 보자고 해서라는 코테이션이 찍힌 거를 공개해가지고 막 공방이 일면 누구한테 피해 가겠어? 계산이 나오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안철수가 지지율에서 거의 막 그쵸, 35% 어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소설에 한 표 던집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안철수 대통령 만든 다음에 다음 총선에 자기 나가는 구도 내지는 다음 내각에 뭔가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소설을 써보고.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소설을 써보고 싶네요. 작년 10월에 나온 거는 뭔가 반기문판이 되면 본인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이 뭔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판에서는 수첩이나 이런 물증을 까면 이게 막 시끄러워지고 뭔가 하면 아무리 반박을 한다고 해도 프레임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팩트들 나오고 막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사퇴를 한 게 아닐까. 저는 회고록을 그때 딱 맞춰서 냈다기보다는 어영부영 나왔는데 그 나온 회고록에 있는 그 문구를
작전 세력께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냉큼 잘 뽑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일부러 막 그때 냈다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냈는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네. 저는 오히려 순수했다면 네. 그때 확실히 선을 그었을 것 같아요. 팩트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렇죠. 굳이 하지 않은 거지. 이걸 해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 어쨌건 도움이 되잖아.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박근혜의 권력이 흔들 거란 의심은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때는 나도. 그러니까 오케이 요 찬스로 그럼 나도 생명 연장을 해볼까나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 매치니코프 생명 연장의 꿈을 작년 10월에 한번 꿨다가 태블릿 PC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난리가 났잖아. 쫙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쪽에 붙으면 생명 연장이 안 되겠어 가만히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김프로의 그 정황, 안철수 그리고 손학규 저 라인 뭔가 생명 연장의 꿈이 가능하다. 한 방에 뒤집어지면 그래서 그치. 문재인이 꼬꾸라지고 뭔가 쭉 부상해가지고 만약 올라가면 그래 이게 이렇게 있었어? 문재인이 한다고 했었어? 막 이렇게 되면 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박근혜가 아니고 안철수 쪽에 나의 생명 연장의 꿈이 있다. 라고 해서 깐 거지.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설을 한편 써봅니다. 저도. 네. 옛날에는 이런 거는 홍준표나 유승민 쪽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야, 의외로 또 이제. 그래서 이거를 냉큼 받아가지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실제로 대선 토론한 3차까지는 많이 써먹었어. 아주 써먹었거든요. 많이 계속. 써먹었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기억 안 난다. 올해 2월에는 국정원 통해서 확인해 봤다. 그리고는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국정원 통해서 북한이 물어본 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19일 토론에서는 국정원 통해서 휴민트나 정보망 통해서 상황만 이렇게 한번 진단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말씀이시니까 다 기억하시죠? 제가 제 질문을 드릴게요. 예, 북한 인권 결의안. 제 질문을 드릴게요. 진성준 TV토론 단장이 민주당에 북한에 물어본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천호선 대변인의 11월 20일 날 최종 결정했다는 거.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정언, 또 최근에 바로 엊그제 나온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 물어봤다고 지금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로 지금 이 들통이 날까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사전 물어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가지고 김정일에게 물어본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실이 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저에게 거짓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승민 후보가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배석에서 역시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자. 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김반복 원장의 정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김반복 원장의 정언까지도 왜곡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워낙 자세하게 적어놓은 메모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다가 하나 분명히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메모라고 다 메모가 아니다. 제가 또 어쨌든 메모를 한 10년 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자들은 이제 그 기자 수첩을 쓰니까 수첩에 메모를 하게 되면 이 송민순의 메모를 보면서 이건 넌센스다라고 발견한 게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송민순의 메모는 4월 20일 날 본인이 노통하고 얘기했다는 그 메모는 메모가 아니고 일기예요. 메모라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들 나같이 기자나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어지는 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막 받아 적는 사람 입장에서는 워딩을 받아 적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그 뭐 행동이나 태도나 있는 뭐 이런 그대로를 것들을 적는 거죠. 묘사해가지고 받아 적는 걸 하거든요. 절대로 내 감정. 내 수첩에다가는 내 행동은 적지 않아요.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근데 행동을 뭐라고 했는지 적혀있냐면 그래. 야. 여기에 말없이 퇴장 이렇게 써 있어. 내가 말없이 퇴장한 거를 내 수첩에 안 적어. 그렇지. 어떻게 적어 이거를? 그때는 수첩 덮고 옆구리 끼고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걸 왜 써?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와서 현장에서 쓴 게 아니고 당연히 프레지던트하고 있으면서 이걸 쓰겠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밤에 썼거나 나중에 복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뭐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한 것도 정확하게 현장에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서관이 회의록을 거의 받아 적듯이 속기록하듯이 받아 적은 메모하고는 객관성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돼도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본인이 알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소설을 써보면 없던 수첩을 최근에 쓴 건 아닐까? 근데 이제 사진으로 찍혀 나오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나온 걸 보면 그 전장하고 후장하고 막 이렇게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굳이 나중에 만들어서 썼을 가능성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당시에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 뭔가 각색돼 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문구가 있어서 요거는 옛날에 쓴 거니까. 왜냐면 이거를 조작까지 해가지고 나와서 할 만한 저는 그거는 없다고 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믿고 싶고 본인이 읽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쏘는 게 있네? 문의하자고 해서 물어보자고 해서라는 게 있네? 그럼 요거는 용커로 걸릴 수 있겠네? 원래 하고 아마 자신감을 얻고는 이게 판을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전화한 거지. 덕산이 형 찾았어. 그랬는데 이거는 어쨌든 메모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법정에 가면 유리하게 쓰일 수가 없을 거예요. 말없이 퇴장, 내가 말없이 퇴장한 거를 수첩에 적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난. 아무튼. 더구나 그 반대의 증언을 하는 사람, 증거 이런 자료들이 또 너무 많잖아.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때 이제 막 터져 나오는 팩트들이 너무 자세하게 많으니까 이거는 이길 수 없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유승민도 JTBC 토론부터는 이거를 써먹었다가는 괜히 난리 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사퇴도 했고. 뭐 이러니까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 만약에 팩트가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요런 정황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거 도움됩니다. 네. 100점 만점에 98점 드리겠습니다. 2% 모자라지만 어쨌든 네. 그러네. 그래서 4월 23일 날 오마이뉴스가 바로 보도를 했어요. 정작 송민순이 북한 의사 확인하자고 제안해가지고 이게 서별관 회의 기록 캐논 수첩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필요하면 수첩 깔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지. 왜냐면 본인의 메모는 메모가 아니라 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들이내밀고 해도 분명히 논란이 되는 순간 아니야 이거를 본인이 속기록 같이 생긴 메모하고 과연 어떤 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객관적으로 비춰봤을 때 어떤 게 신빙성이 더 높겠냐라고 따졌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송민순 장관 왜 그래 진짜. 연세 드셨으면은 좀 생명연장의 꿈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방법을 아셔야지. 멋있게 지는 법을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멋있게 늙는 법이지 이거. 멋있게 늙는 법.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 나 또 너무 흥분하죠. 오늘 길었어. 흥분하죠 얘기했는데 송민순 논란 관련해서 혹시 뭐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소개해 주시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쟁점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북한의 의중을 물어봐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없죠. 네, 없다. 그리고 설령 문재인 대표가 아니고 누구와 송민순 본인이 북한의 한번 의중을 확인해보자 하더라도 그게 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결재를 받았다거나 이런 적나라한 그런 이상한 표현을 쓸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요. 외교가의 관행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수싸움을 하면서 그렇지. 이걸 어떻게 떠봐야 쟤네들의 의중을 좀 스무스하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낸 거라 그쵸. 사실 국정원에서 보낸 내용만 까면 다 끝날 일인데다가 그걸 안 까더라도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송민순 전 장관이 그냥 본인의 이 나름대로의 이 꿈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생명 연장의 꿈.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맛있는 맥주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너무 많이 말했어. 이미 목이 지금 힘드네. 다음 시간부터는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